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간증의 시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창섭입니다. 네. 좀 쑥스럽네. 처음 인사드리려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몇 달 전에 여기 계셨잖아요. 네, 불러주셨습니다. 게스트로. 그것이 또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CTS에서 방송에서 네. 하나님 얘기를 세상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 네, 아니 네. 주영훈 씨랑 네. 할 때는 참 재미있고 톡톡 튀는 네.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네. 또 우리 선배님, 저 재미없어요? 집사님이시자. 재미없어요? 아니 뭐 재미도 있지만 네. 든든하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잘 열심히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선배님 오셨는데 네. 첫 손님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것 근데 같아요. 이분이 시청자분들께서. 저기 보통 분이 아니시래요. 우리처럼 우리보다도 더 방송 잘하시는 분이래요. 제가 이 방송 잘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모실 때가 이제 긴장하거든요. 맞아. 꼭 내 MC 잘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누구지 궁금하죠? 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간 큰 남자. 뛰어난 실력과 말솜씨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장진영 변호사. 친구들을 잘못 만나갖고 게임에 넘어서 교회를 갔어요. 저도 빠져든 거죠.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항공사에 취직했어요. 신앙을 붙잡고 노력한 결과 항공사에 취직하게 된 그. 법무팀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변호사들이 제가 몰랐던 면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30이란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빨리 사법고시에 붙은 그. 전 운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변호사가 된 장진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정말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 그것도 또 잘생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공감하셨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막 뛰고 있어요, 제가. 네. 네, 장진영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방송 출연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뒷조사 다 했거든요. 네. 변호사님 나온다 그래서 네. 요새 인터넷만 들어가면 뒷조사 다 할 수 있잖아요. 쫙 보니까 그러셨어요? 방송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즘 어디 요즘도 방송하세요? 요새 최근에는 좀 뭐 중단을 했고요. 제 일정 때문에 중단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하여튼 제가 한 8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겸 방송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하고는 SBS에서 거의 뭐 한 15년, 20년 전쯤 이렇게 교양 프로에서 같이 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장진영 변호사님을 딱 뵙고 이제 첫 인상은 뭐였냐면 참 반듯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참 잘생기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눈이 좋으시네요. 네. 유머도 있으시고요. 교회 오빠 왜 그런 그렇죠. 교회 오빠 분위기. 정말 교회 오빠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어머니 따라서 네네. 7살 때부터 이제 끌려 나가긴 했어요, 교회에. 그때는 대충 끌려 나가요. 끌려 사실. 나가요. 맞아요. 그렇게 싫더라고요, 가기가. 네. 왜 싫었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갈 텐데 꼭 데리러 와요,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요새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없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데리러 오고 그게 안 오면 막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좀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도망 다녔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잡히면 끌려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을 잘못 만나갖고 나쁜 친구들? 친구들 게임에 넘어서 교회를 갔어요. 좋은 친구구만. 네, 진짜 좀 특이하죠? 반전이 있네요. 네, 그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정말. 근데 이제 그게 그때 경배와 찬양 이게 막
막 그 동부이촌동의 온누리교회에서 막 이게 일어나던 때였어요. 다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경배와 찬양에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저도 그러니까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친구 좋아서. 따라서 강남만 가는 게 아니고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고. 야, 역시 친구를 참 잘 만나야 되는 거 같아요. 정말로 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럼 7살 때 교회에 처음 이제 어머니 따라서 갔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신 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안 다녔다시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게 보냈어요? 그 입시 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에서도 사실은 부모들이 아유 좀 교회 좀 나중에 하고 그렇죠. 대학 들어가서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사실 많아요. 시험 볼 때 뭐 가지 말라는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건? 근데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갔어요. 주일날 교회 갔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그 교회 안 가고 공부해봐야 거기서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한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말씀을 믿고 고3 때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고3 막판에. 그냥 그 말이 맞나 봐요, 진짜. 예배 안 가고 공부해봐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또 제가 의지했던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꾼이 일주일 내내 그 도끼 들고 나무 하는 사람하고 나무를 이렇게 찍는 사람하고 하루 6일만 그렇게 하고 하루 동안에는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쉬는데 나중에 보면 나무를 더 많이 쓰러뜨리더라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때 나를 갈았다. 도끼 나를 갈았다. 멋있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가는 시간이다. 나무꾼이 나를 가는, 나를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저는 방송 믿었죠.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학생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 꼭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올해 고3 되는 학생들도 아유, 이 3학년 때는 교회 좀 쉬어야지. 이런 갈등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 문제라도 더 봐야지 좋은 대학 간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진열 변호사님은 주일날 교회 가시고도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좋은 대학뿐만 아니고 저는 사법 시험 볼 때도 그죠? 사법 시험은 사실 대입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난이도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스트레스나.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면 그 공부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돼요. 많이 해소가 위로받고 하나님한테 제가 또 간구할 거 간구하고 그러면 그냥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뭐 영적인 이런 거 빼고라도 정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믿지는 않다가 절대 아니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찬양만 열심히 드리고 하는 것이 그럼 고시할 때까지 대학 시절 쭉 계속 이어진 거예요? 대학 시절도 그렇게 보내셨어요? 대학 때는 그 IVF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한국 기독학생회다. 대학생 선교회는 CCC네요. 제가 이제 90학번이거든요. 90년도에 다닐 때는 CCC가 굉장히 큰 세력이긴 했지만 IVF가 굉장히 또 떠오르는. 그래서 IVF는 이제 책을 많이 내는 걸로 유명했어요. 맞아요. 많이 봤습니다. IVP가 저희 IVF의 출판사거든요.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죠. IVF에서 이제 뭐 이게 소규모 셀이라고 저희는 불렀어요. 셀 모임 하면서 그 양육 받고 뭐 이렇게 대학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 때 그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그 IVF 덕분에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까지 거의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사회 속된 표현으로 범생.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활까지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 해오다가 근데 그 보니까 고시는 늦게 하셨더라고. 순탄하게 그냥 대학 다니면서 고시를 한 게 아니고요. 직장도 갔다 좀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사실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 취직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항공사에 취직했어요.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저희 법대 동기가 40명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조그만죠 저희 학교는. 근데
대부분 고시 공부하고 아니면 이제 금융회사로 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항공사로 간 건 이제 그런 금융업도 아니고 고시도 아닌 쪽으로 간 거는 저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항공사에서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공항에서 카트 밀고 짐 붙여드리고 뭐 이런 공항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셨구나. 처음에 신입사원 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공항에서 한 3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팀으로. 그러니까 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에서 법무팀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었네요. 아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법무팀에 갔는데 저는 왜 사실을 공부 안 했냐면 법조인, 법률가들 하면은 남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뒤에 가서 설거지하는 뒤치다거리. 그런 뒤치다거리하는 사람 정도로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쌈 터지면 가서 쌈 뭐 이렇게 뒤에 정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좀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법무팀에 가서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제가 몰랐던 면들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뒤치다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일이 터지기 전부터 개입을 해서 계약에도 관여를 하고 같이 사업을 만들기도 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변호사들의 세계였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다시 하고 야 저거 멋있다. 정말 좋네. 이러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항공사 내부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그러면 변호사들이 항공사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공사 법무팀에 있는 제가 그런 서면을 다 써요. 이렇게 써서 보내주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변호사가 다시 써서 뭐 이렇게 할 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쓴 서면이 거기다가 변호사 도장만 딱 찍혀가지고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것 봐라. 내가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 도장을 찍고 비용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거라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자격증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 라이센스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 나도 저게 없어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저렇게 가치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IMF 뒤에 IMF 터지고 막 선배들이 막 나가고 그때 벤처 열풍이 있었어요. 2000년에. 벤처 업체로 간다고 막 퇴직이 붐을 이뤘어요. 그때 이게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두고 그러면 나도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자. 그게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30살이었어요. 결혼은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했을 때인데요. 결혼도? 네, 결혼하고 아이도 있을 때였죠, 하나가. 가장이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시작할 때 제 기도 제목이 그때 제 첫 아이가 있었어요, 딸이. 그 아이가 유치원 갈 때 유치원에 신상 명세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때 이제 아빠의 이름 직업을 쓰잖아요. 거기에 무직이라고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이고. 가장이 참 애까지 있는데 힘들 텐데 그럴 때 정말로 뭐 좀 붙잡고 외롭고 힘들 때 뭐 기도하고 뭐 말씀이라도 붙잡고 했던 것들이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고시촌에 가면요. 고시 식당에 모여서 고시생들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먹어요. 그때는 기도 안 할 수 없네. 성인들인데 우리나라 어느 사회를 가보세요? 모여있는 사람의 절반이 교회 말고 일반 사회에서 절반이 기도하고 먹는 그런 단위는 없을걸요? 근데 고시촌에 가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절박하니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절박하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디 매달리겠어요, 사실 그때.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매일 그 고시 공부가 12시에 이제 마칩니다. 밤 12시에. 그러면 이제 고시촌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그렇게 막 나요. 눈물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 고시촌 가까운 교회를 섬기긴 계속 했군요. 예배 참여하시고. 예배 드렸죠.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지. 제가 활동을 못 했고. 근데 가서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막 기도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고시 공부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도 많이 받았고. 그때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래도 2차, 3차 그 3, 4년 동안의 기간이 짧지만 않았는데 혹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게 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취직을 할까? 그래서 뭐 취직을 이렇게 시도해보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고요. 예. 그 기간 동안은 그러진 않았고 대신에 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다급했죠. 생활이 아니라 생계가 중요했어요. 생계. 그래서 생존이 중요해요. 생존. 네. 3년 반을 딱 하고 2차 시험을 딱 봐놓고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떨어지면 다시 1차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럼 2차 떨어지면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이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6월에 시험 딱 봐놓고 7월에 취직을 했어요. 이게 제가 2차 시험을 봐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거가 분명하잖아요. 면접 때. 네. 왜 왔느냐? 네,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2차 시험을 봤다는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너 그거 말했다가 무조건 떨어진다. 누가 뽑겠냐 너를.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있을 건데.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숨겨야 되나? 그럼 거짓말해야 돼요.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둘러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얘기했어요. 나 2차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왔냐? 그래서 제가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잘 못 봤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제 그렇죠.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괜찮지 뭐야. 그래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 안 뽑겠구나. 그리고 집에 왔는데 붙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네. 2명을 뽑았는데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시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인간적인 오히려 솔직하게. 그 직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녔죠. 근데 5개월 한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이 됐어요. 12월에 발표를 해요. 12월 4일 날 발표합니다. 그게 2004년이었는데요. 2004년 12월 4일 날 딱 됐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짠. 합격자 명단에. 할렐루야. 네, 제 친구가 보고 전화를 해줬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 있는데 다시 한번 봐봐. 장진영 이름 흔하니까 다시 봐봐. 내 수험번호 이거야. 근데 맞대요. 근데 이제 좋죠.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회사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시험 망쳤다며?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회사에 딱 갔는데 발표가 났는데 3명 중에 1명이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 이 발표가 난 거예요. 이야. 어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이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지금. 근데 우리 법무팀이 3명이었어요. 팀장이 있었고 저랑 같이 들어간 법무팀 직원 2, 신입사원 경력사원 5개월짜리 둘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3명 중에 1명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팀장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저희 둘은 5개월 됐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누구를 그만둬야 되겠다 했겠어요. 신입사원 중에 1명이겠죠? 아니죠. 신입사원 5개월짜리 2명을 그만둬서 뭐 하겠어요.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팀장님이 그만두셔야 되는 급여 많이 받은 분이 당연히 해야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내는 건데 내가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퇴 신청자로? 네, 명퇴 신청은 하고 왜 그만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회사에. 근데 회사 인사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왜 손을 들고 그래? 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10며칠 지났죠? 그때 인사팀장님을 이렇게 따로 보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 발표는 한 일주일 있다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사팀장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저는 저를 막 욕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 손을 탁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너 마음이 아파서 부담돼서. 너 들어온 지 5개월 된 애를 내보내는 게 내가 정말 못할 짓이었다. 근데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회사가 예외적으로 회사 다닌 지 5개월 된 애한테 5년 다닌 사람이랑 똑같은. 네. 그래서 5년 다닌 사람이 5개월치를 받아요. 5개월치를 그 위로금으로 받거든요. 명퇴금으로. 제가 5개월치 받고 나왔어요. 할렐루야다 진짜. 야 세상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네요, 정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네, 너무너무. 그때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어서 제가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정리된 다음에 저한테 제가 그때 장대리였어요. 장대리. 장대리님 제가 사실은 다 지켜봤는데 알고 지켜봤는데 소설을 써도 이렇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냐. 그러니까요. 정말로 운이 좋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고 그 팀장님은 또 저로 인해서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지금도 잘 다니세요. 잘 다니시고. 그분도 참 맞아.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참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아무도 상처 안 받고 정말 소설처럼 회사도 살고 팀장도 살고 저도 살고. 거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이제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잠시 후 아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소비자 소송을 계속 해왔어요. 환경개선부담금,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 사건, 카드 소송 다 이겼죠. 다. 약자의 손을 잡은 예수님 같이 그들을 대변하는 장진영.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 같아요. 이런 소송을 하는 이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난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한다. 그 변론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장진영 변호사의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이제 3차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 3차. 자, 근데 우리 장 변호사님이 결정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거는 변호사 개업도 하기 전에 무슨 연수생 시절부터 이런 걸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많이 알려진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벌이셔서 뭐 이긴 이제 그런 정말 대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고시생 때부터 제가 이제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싸움닭. 제가 생긴 거는 조금 유하게 생기셨는데요. 아까 뭐 교회 오빠처럼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발끈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아니 분명히 저건 잘못된 건데 왜 저거를 그냥 넘어가지? 고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아니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넘어간다고 치는데 알잖아요. 알면 아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시 공부하면서 제가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무지렁이었죠, 법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뭐 고시 식당에서도 그렇고 고시 독서실에서도 하다못해 너무 문제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고시생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건 아닐 텐데 넘어가요. 귀찮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마다 싸웠어요. 아니 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왜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처음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처음이나 많아. 잘못된 거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되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싸우고 나면 그날 공부를 망쳐요. 마음도 에너지를 다 쏟고 하니까. 에너지가 쏟아지고 마음도 심란해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참 미련했죠. 미련했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에 됐고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또 제 심기를 건드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마일리지 카드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 신용카드를 쓰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 많이 쓰세요. 다 그죠? 그렇죠. 연회비가 비싸요. 비싼데도 그걸 써요. 왜냐하면 공짜로 비행기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1,000원을 쓰면 2마일을 주는 카드가 있어서 제가 만들고 몇 달 지나서 이 사람들이 1,500원을 써야 2마일을 줍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네 맘대로 막 바꾼 거예요. 네. 나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그거를 믿고 가입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 참 많았어요. 그죠?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어딨냐 나하고 약속해놓고 이거 부당하다 그랬더니 아이 뭐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카드 다 보세요. 다 그렇게 관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관행 이런 관행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법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게 약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법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법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법대로 하겠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연수원 1년차 때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 연수원 여름방학 때 봉사하는 거를 소비자 단체에 가서 그 자료 수집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연수원 1년차 6개월 정도를 그걸 자료를 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년차 연수원 2년차 딱 되면 변호사 실습을 해요. 변호사 15라고 하는데 실습 같은 걸 합니다. 2개월 동안. 1월 달에 딱 시작되면서 제가 나는 뭐 실제 소송 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실습이 어딨냐.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사무실에 가서 나 이거 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소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일반 기업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회사 그 공무원 규정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 결재를 받고 이제 이런 걸 했어요. 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뭐 그것도 한 기업도 부장판사들이에요. 교수님들이 부장판사,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제 제 법조 선배니까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또 결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거 하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은 그냥 다른 카드 쓰지 그래. 그럼 법조인이면서.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카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기도 하고. 1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1년. 연수원 2년차 1년을 꼬박 했어요. 그런데 막판쯤 되니까 재판장님이 뭐 연수생이었군요. 그러면 뭐 공부 삼아 한 거네요. 그럼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그만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완전 정말 경험 삼아서 공부 삼아서 한 줄 알고. 그래서 재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판단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곡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거절하고 판단을 받았는데 재판장님이 그래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해주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서 개업하고서 몇 명 끌어들여서 수입료 받고 했으면은 훨씬 수입도 되고. 뭐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 어쨌든 이겼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다툰 최초의 소송이었고 그걸 이긴 거죠. 근데 이제 항소했어요 상대방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김앤장을 선임했어요. 아이고야. 저는 1년차 변호사. 그래서 1년차 변호사 김앤장이랑 상대로 또 이제 2차전을 벌였어요. 2심은. 엄청난 싸움을 하신 거예요. 엄청 그랬죠. 근데 2심에서도 또 이겼어요. 네.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위에 계시잖아요, 땡이. 김앤장보다 더 센 땡이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계 카드 C땡 카드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똑같은 짓을. 제 소송을 보고도 1, 2, 3심 전부 김앤장이었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아이고. 대법원까지 다 이겼죠. 다 이겨서 이제 그러니까 총 5번 소송을 한 거예요. 5번 소송을 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8년 동안 5건을 했고 다 이겼고. 근데 그렇게 해서 큰 일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갑과 을같이 대기업과 소비자. 근데
깨끗하게 정리된 줄 알았더니 요즘도 근데 무슨 주었던 혜택 다시 걷어가더라고요. 지금 참 많아요. 제가 8년 동안 그렇게 죽고 살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마일리지 맞자만 들으면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별명이 마일리지 장이었어요. 맞아요. 마일리지 장.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카드사들은 마음대로 부가 서비스 바꾸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내가 진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라고 이제 제가 위안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도 괜찮게. 법에서 3개월 전에 알려주면 부가 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했겠죠. 아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는 카드도 가끔 가다가 지금까지 드렸던 혜택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통보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좌절했겠다. 좌절도 분노 하죠. 플러스 좌절. 아니 제가 소송하는 걸 몰랐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기 금융당국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개정안 그 카드사들은 로비에서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부는 그러면 저한테라도 최소한 당신의 의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당신이 좀 막아주시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도장 찍어준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정부 입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힘인 국회에서도 것 그러면 저한테 뭐 토론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불러서 물어보든가. 그렇죠.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야, 그럼 이제 변호사님 이걸 다시 원위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네. 8년 동안 고생해서 해놨는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저러니. 그때 야 내가 진짜 8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썼는데 법을 바꿔버리니까 너무 간단하게 바뀌는구나. 그냥 헛수고가 돼버렸어 그냥.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정치인 하면은 그냥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치인의 가장 큰 막강한 특권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팍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국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조금 했죠. 조금. 그 뒤로도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소비자 소송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외국에 나가면 탁 키면 그 현지가 연결이 되면서 로밍 서비스가 되면서 데이터 로밍이 되면서 나는 뭐 가서 뭘 하지도 않은데 와 보니까 로밍 요금이 폭탄처럼 떨어진다. 막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 사건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소송을 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제일 큰 통신사 상대로 소송을 했고 하고 있는 동안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 소송 때문에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거 갖고 나가도 뭐 그렇게 로밍 폭탄이 터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참 허다했거든요. 그렇죠? 디젤차. 요새 디젤차 많이 타잖아요. 경유차. 경유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유차 타면 무조건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걸 냈어요. 그 환경 오염시킨다는 거죠. 제가 소송을 한 후에 직후에 바뀌었어요. 폐지됐어요. 아예. 어머 그래요? 폐지됐어요. 어머 저는 세 개 다 해당이 돼요. 그래? 오늘 밥 사야 되겠다 제가. 너무 좋아한다. 세상에 진짜. 하여튼 정말 너무 멋진 변호사 노릇도 하셨는데 변호사 사회를 이렇게 조금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돈 안 되는 것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편에 서가지고 기업 편에 서서 재판을 해주면 더 큰 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 없었어요? 왜 이렇게 소비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제 팔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변호사가 제일 당당할 때가 언제냐면요. 나는 뭐 내가 내 그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고 법정에 나가서 변론할 때 그 변론은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울림과 힘이 있는 변론을 들을 때 재판부는 설득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법조인의 양심도 있지만 제 신앙의 양심하고도 저는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 때부터 제 동아리 그 기독학생회에서 계속 배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둘 다 양면을 다 조화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뭐 한없는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보세요. 또 그 장면을 보면 성전 앞에 그 시장 상인들 좌판을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좌판을 엎어버렸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거 하셨고 바리새인들이 그 뭐 외식하는 자들, 이 독사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것들을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관리들이죠. 그쵸. 권력자들이죠. 붙어가지고 막 그 지탄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공의로운 예수님의 모습. 그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너무 경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건강한 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했고요. 저는 그거를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 생활에서 조금 실천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목에 박수 쳐줬어요. 아니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다 옳은 거 알잖아요. 옳은 거 알지만 우리가 못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신 거. 제 주변에 많은 이제 뭐 법조인들, 의사, 소위 성공했다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영위하다가 결국은 난 좀 행복하지 못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어떤 정말 그 욕구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거기서 뭔가 이렇게 빈 구석을 느끼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회의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길로 공의로운 길로 나 홀로 이렇게 앞장서 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저 윤영미 씨가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나 그랬어요. 그런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아니 제가 법정 나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변호사니까 일반인들한테 어렵지만 저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냥 제 시간 조금 떼서 제가 뭐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11조, 제 재능의 11조를 한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저는 많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쉽게 하시지만 사실 그게 어때요? 그게 이게 살면서 법정 한번 나갈 때도 다 기도하시면서 그때 마음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 늘 잘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이 정립됐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런 소송을 하는 이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팔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 같아요. 저한테 지금 10년 동안 저한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의도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뭐 TV에 나갈 거를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전 소비자 활동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한테 벌어졌어요. 근데 제 옆방에 있는 크리스찬 다른 그 변호사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형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 와.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 자꾸 형한테 벌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도 저를 연수원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친구예요. 근데 왜 형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형한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장 변호사님을 끌고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나 몰라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저 오늘 완전히 팬 됐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기도로 도와야 되겠죠.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장 변호사님의 앞길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기 내가 매일 기쁘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저를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게. 제 욕심 부리지 않게 진짜 하나님과 그다음에 정말 약자,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잊지 않게 그렇게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기도 제목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실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 변호사님의 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네.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선배님이라고 저요? 불러야 되나요? 이창섭 CTS니까 뭐 집사 해도 괜찮아요. 네, 집사 선배님.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진행하셨는데 어떠세요? 정말 이걸 진행하는 거는 방송인으로서의 진행보다 네. 신앙인으로서 함께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저도 그냥 또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는 것 같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저도 정말 매번 진행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게 되고요. 배우는 게 참 정말 많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네, 장 변호사님 삶을 그쵸. 봐도 예. 그때 정말 이 소설 같은 것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다 계획하시던 일들이 맡겨놓고 따라만 가면 다 저렇게 펼쳐주시는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정말 옳게 겸손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재미있는 아주 은혜로운 간증과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내감을 기쁘게 여러 사업체를 지혜롭게 운영하여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국내 가전업계의 전설 강국찬 회장. 우리나라는 케이스밖에 못 만든 건가 내가 나가서 해야 되겠다. 한 2년 걸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맡겨놨던 상무가 증발해버렸으니까 회사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렸죠. 승승장구하던 그가 동료의 배신으로 잘 나가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용기가 생기면서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강국찬 회장의 이야기. 내감을 기쁘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